손흥민은 현재 리그 최고의 공격수이다. 역시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 콘테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낭비시켰다. 그에게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긴 건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 찬다. 아마 진작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되었다면 손흥민은 20골은 더 넣었을 것이다. 현재 리그에서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함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벌리전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골감각을 다시 한번 선보인 손흥민은 그 후 아스날 원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골잡이임을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리버풀전에서는 선제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2대1 승리에 가장 많이 기여를 했으니 현재 홀란드가 득점왕 경쟁에 있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선수가 손흥민인 것도 당연할 겁니다. 토트넘은 현재 승점 17점으로 맨시티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탈환할 준비를 마치고 있고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리버풀과 같은 리그의 강호들과 미리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맨시티는 지금까지 중하위권 클럽들만 만나왔고 흔히 말하는 B클럽들과의 경기는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아스날과 리버풀로 이어지는 지옥의 2연전을 무사히 넘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최소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만약 맨시티가 다음에 다가오는 아스날전에서 비기기만 하여도 토트넘은 바로 선두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상승세에 영국의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이 놀란 것은 물론이지만 토트넘 팬들 또한 이번 시즌 180도 달라진 토트넘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지경인데요. 무관 클럽이라고 조롱만 당하던 토트넘을 리그의 강호팀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단연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뛰어난 감독 수행 능력 덕분이고 팬들은 손흥민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감독을 만나지 못한 채 졸장 감독들 밑에서 커리어를 낭비한 시기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사용법에 대해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그동안 콘테와 무리뉴 밑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뛰어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의 능력을 100% 발휘시키지 못했던 것에 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히려 손흥민에게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주며 현 토트넘의 모든 전술이 손흥민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얘기하고는 한다. 그러나 토트넘의 손흥민만은 예외일 것이다. 물론 현재 토트넘은 모든 선수단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중원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도 인상 깊다. 하지만 제임스 매디슨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나 그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선수다. 매디슨 한 명이 빠진다 해서 현 토트넘의 경기력이 저하될 리는 없다. 하지만 손흥민만은 다르다. 이 선수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경기 영향력도 엄청나지만 그에게서는 다른 평범한 공격수와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진다. 벌리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다. 그러나 토트넘의 리그 경쟁 판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자신들의 최고 라이벌 클럽들을 상대로 3골을 꽂아 넣는 것은 손흥민만이 가능한 일이다. 홀란드조차 큰 경기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 손흥민과 같은 B클럽 킬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결정적인 골을 꽂아 넣어준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아스날전의 2골도 리버풀전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시즌 콘테의 밑에서 손흥민이 한 시즌을 낭비한 것이 안타깝다. 그 시즌 손흥민은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다. 선수의 장점을 전혀 살려줄 수 없는 바보 같은 포지션 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졸장 감독 밑에서 고생만 해왔던 손흥민이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며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손흥민이 과연 이번 시즌 몇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홀란드는 자꾸 밑에서 추격해오는 손흥민의 존재가 두려울 것이다. 손흥민의 활약 아래 현재 토트넘은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콘테가 손흥민을 잘못 사용하며 몇 번은 주전에서 제외되는 모습도 보였던 손흥민이었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상상조차 안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런 토트넘에게 현재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차출된다는 것인데요. 현 토트넘의 강력한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은 2023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이탈은 토트넘에서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7경기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활약하고 있고 히샬리송과 같은 선수가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뛸 수 있기는 하지만 히샬리송의 골 결정력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팬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새로 영입된 브레넌 존슨도 원톱 스트라이커 위치에 설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는 아직 어린데다가 토트넘의 전술에 적응하기까지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현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공백을 완전히 메꾸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심지어 토트넘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전 멤버로서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는 내년 1월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네이션스컵은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회가 1년 연기되어 이번 겨울에 열리게 되는데요. 비수마는 말리, 사르는 세네갈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두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나름 강호팀이라 비수마와 사르가 일찌감치 경기에서 탈락하고 토트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으로 일찍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손흥민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축구 강국이고 클린스만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아시안컵은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리고 이 기간에 치러지는 토트넘의 EPL 경기만 3경기나 됩니다. 특히 이 중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B클럽 킬러인 손흥민이 빠진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한 손실인데요. 그 후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선다면 2월 11일 열리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클럽에서 복귀했다고 바로 손흥민이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 비행과 국가대표팀 경기로 인한 혹사로 지친 손흥민의 피로가 회복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결국 토트넘은 리그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정에서 최소 3경기에서 최대 5경기를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지 토트넘 팬들은 구단에게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을 거부하라며 성내는 중이지만 이 아시안컵은 피파 주관 대회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수를 보내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1월 일정에서 얼마나 손흥민 없이 많은 승리를 가져가느냐가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